내년에 시험 보는 학생부터 바뀐 것도 많고 또 바뀌는 걸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문과와 이과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여론을 묻겠다는 다소 놀랄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부 대입전형 간소안의 의미 취재기자 입시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그리고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 텐데요. 당장 해당되는 학년이죠. 고등학교 2학년. 네. 적용되는 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그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 선택형, 쉬운 영어, 어려운 영어 이렇게 A형, B형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 적용이 돼요. 올해 처음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3 수험생들은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는 A형, 그리고 어렵게 내는 B형이 있는데 A, B형을 보는 건 뭐 세 과목이죠. 국어, 영어, 수학. 근데 지난번에 한번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봤는데 영어 B형, A, B형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김용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거기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자, 결정은 이런 겁니다. A형, B형 가운데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영어는 없어지고 수학과 국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도 그러니까 2017학년도가 되면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의 선택형 수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선택형 A형, B형, 영어 이제 없어지는 건데요. 그동안에 어떤 혼란이 있었고 왜 폐지되는 건지도 좀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상 쉬운 A형과 현재의 수능 난이도와 같은 출제범위라든가 같은 B형. 여기서 국어, 영어, 수학을 A형과 B형으로 나눈다고 하지만은 국어하고 수학은 계열의 특징에 따라서 자동 구분이 됐습니다. 결국 수험생들이 실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영어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의 B형은 대부분 수험생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수능에서 이미 75% 이상이 B형을 선택하고 또 A형을 선택하는 학생이 한 25에서 많으면 30% 되겠지만은 대부분 대학이 이 B형에다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형을 선택했을 때 본인의 등급은 올라갈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점수를 가지고선 대학 진학할 때는 불리해집니다. 결국은 이제 영어에 A형이냐 B형이냐 했을 때 수험생이 거기에 선택했다는 혼란만 줬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봅니다. 네. 이번에 이승훈 기자.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관심을 끄는 대목이죠.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논란이 많다는 보도 제가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논란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21일 날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이 발표되는데 한 일주 정도 늦어졌어요. 그 이유도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2017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부터 바로 한국사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그림이 나오지만 2015학년 이후라도 한국사 대입 연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게 당초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지금 2017학년도 일단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2017학년,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그때부터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필수 과목은 국, 영, 수, 사과. 여기에 이제 한국사가 포함이 돼서 모두 6개 과목이 되겠죠. 김용근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국어와 수학, 영어도 역시 선택형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일한 이제 필수 과목이 한국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한국사 수업 들을 때 마음가짐부터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국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암기할 게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좀 부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상 학생들이 한국사에 관심이 있어도 좀 피했죠. 서울대 가는 학생들만이 보니까 우수 집단 속에서 좋은 점수 못 받는다 해서 피했는데 이제 필수되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한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수준이 낮아진다든가 암기식 외우게 된다는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학교 내에서 이런 교육 과정, 한국사의 과정에 대해서 정론대로 가르치고 또 그것이 이제 시험에 반영이 어떤 형태로 다 반영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암기식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앞으로 수능에서 점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현재 확정돼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6분의 1 정도 수준 아닐까 봅니다. 6분의 1 정도요. 이승훈 기자.
대입 전형이 너무 복잡해서 저 같은 학부모도 잘 모르고 예. 교사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예. 그런데 대통령 공약이죠. 대입 전형을 좀 간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에 포함됐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뭐 제목도 역시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형 방법은 크게 6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픽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는 4개, 그리고 정시는 2개, 위에서처럼 합니다. 수시는 논술 위주, 학생부 위주 완. 여기에서는 교과 중심이 되겠고요. 예. 또 학생부 위주 2는 비교과나 자기소개서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도 입학사정관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실기나 특기 위주 전형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리고 정시는 이제 실기와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각 대학이 교육부가 지금 오늘 다 발표한 건 이거 예시안입니다. 시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할까는 아마 11월 때에 나올 텐데 그 정도 되면은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냐, 2,000개다, 3,000개다, 여러 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전형도 다르지만 또 학교에서 이름을 또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한 수백 개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한번 교육부 쪽에 예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렇게 간소화되면은 물론 간소화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자꾸 바뀌니까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걸로 일단 예상할 수 있을까요? 대학들이 그 요소별로다가 이제 4가지, 2가지를 나누고 그 안에 이제 명칭상에서의 그 구분되는 거는 다소 이제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줄지만은 어느 정도 가지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현재 2,000개를 넘는 이런 선상에서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이 좀 힘들죠.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축소화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상은 크게 본다면은 이 수시 쪽에서의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별 고사, 논술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또는 적성 검사, 그다음에 이제 입학 사정관, 그리고 예체능계 실기 이런 정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 내에서의 가지를 많이 친 것을 축소화시키고 동일 모집 단위 속에서도 모집 학과별로다가 여기서는 이제 논술을 80% 반영하고 여기는 논술을 60% 반영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눴던 것을 그 전형 안에서는 통일시키는 거죠. 전략 짜기는 좀 더 수월해질까요? 예, 아주 수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우리 이 기자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선발이 빠지고 학관의 분할 모집도 폐지된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 그렇게 전형이 이렇게 간소화되면서요. 우선 선발 전형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요소가 많았는데 이게 바로 학관에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뽑으면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만 뽑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선 선발이니까 학관의 분할 모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은근 소장님 전문가거든요. 한번 물어보시면 아주 좋은 얘기 해주실 겁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선발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중상위권 이상급 대학에서 수시 정시를 모집을 하면서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에 의해서 또 수능 우수한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수시 쪽에서는 논술이라는 여러 전형 요소를 반영하되 거기에 이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없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내냐면은 이 중상위권,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매력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수시에서 모집하는 숫자를 줄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정시에서의 확대로 나가니까 보통의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수능 가지고 수시를 뽑는 그런 부분들, 수능 쪽에 너무 치중해 갖고는 그런 요소적인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모집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을 이제 그 학과 단위로는 나눠서 모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학과를 가군, 나군, 다군으로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서 모집하는 이런 것을 폐지한다는 뜻입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17학년도 수능에서 문이과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없앨 수도 있다. 여론을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나온 3가지 안 대략적인 내용부터 좀 이승훈 기자가 짚어주시죠. 교육부 크게 3가지 안 가지고 나왔죠. 1안, 2안, 3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안은
기본적인 지금 현행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탐구 영역에서는 현재 뭐 영역별로 2과목 선택하면 되고요. 다만 수학이 지금 문과형 그리고 이과형으로 나누어서 치르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안이고요. 예. 자, 그리고 2안은 그 일부 융합 아닙니다. 예. 이거 좀 그래픽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어, 영어, 여기에 이제 수학까지 이제 지금 이제 그림이 나오거든요. 예. 수학과 영어, 여기에 수학까지 공통 과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미적분이라든가 확률 통계, 기하 벡터에서 한 과목을 뭐 선택하겠다. 이게 바로 2안인 일부 융합입니다. 예. 자, 3안이 요즘에 계속 오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이과 이제 없애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영수 과목을 이제 공통안으로 보고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국영수를 문이과 구분식 똑같이 출제합니다. 그리고 그 수학의 경우 지금의 한 A형 수준으로 이렇게 보겠다. 그리고 사회와 과학은 공통사회, 융합과학을 보겠다라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그 교육부는 오늘 발표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제1안, 지금 현행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안을 예. 최우선으로 하되 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네, 여론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예. 자, 김 소장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교육의 주범이라고 불렸죠. 논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술 전형은 수시 전형에서의 절대적인 요소로서 여전히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출제의 범위라든가 이런 범주가 교과 단위 쪽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대학에서의 출제를 지금 교과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교과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는데 대학들이 어차피 이 수시 쪽에서의 그 간소화되어 있는 이런 전형 요소 속에서 대학 나름대로 맞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특히 중상위권 이상 쪽에 있는 대학에서 논술은 가장 매력적인 요소고 그래서 그 비중이 축소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시가 줄어든다면 이제 그에 따라서 숫자적인 비중은 조금 줄겠지만은 그 논술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라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사회부 이승훈 기자 그리고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